예. 그러면 지금부터 수십 년간 4대가 살고 있는 원주민을 내쫓고 외지 펜션 사업가가 들어와서 오솔길을 허락도 없이 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논산 지원은 1일 50만원씩 예약금으로 4억 1200만원을 부과한 논산 지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구국실천국민연합과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논산 지원의 판결에 대해서 원주민을 길바닥으로 내 동댕이 치고 펜션 사업가를 비호 의혹 있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한미 원주민과 한순희 원주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반드시 논산 지원의 4억 1200만 원의 판결에 대해서 앞으로 민병과 참여연대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연합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을 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해도 너무하고 상식이 통하는 것이 법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을 벗어난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논산 지원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논산 지원에 4억 1200만 원 위약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역추적을 해서 만에 하나 잘못된 판결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촉폐청산 이르로 받아들이고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꽃이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썩어버렸으니 논산 지원은 도착 비리에 의해서 가진 자를 대변하고 정관예우 의혹이 있어서 우리는 이 더운 여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끝까지 원주민 4대째 살고 있는 원주민을 그리고 도로상으로 구분 소유자인 원주민을 동의도 상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산시청과 논산지검과 논산지원은 가진 자를 대변하는 그러한 대변자로 돌변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우리는 법리적으로 서울에서 검토하고 이것은 잘못됐다.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예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한 명이 피해자님과 한순희 피해자님의 원칙이 바로 서고 반드시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피해 당사자인 한순희 피해자님께서 사건 개요와 피해 사례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님. 저는요, 벌곡면 검천지에 사는 한명희 누나예요. 저희 집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외지의 여자가 들어와서 펜션 사업을 한다면서 처음에는 저희 집 뒤에 오솔길이고 사람만 다니는 길이었었는데 거기다 자기 임의대로 길을 넓히고 자기는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펜스를 오솔길 전체를 갖다 쳤습니다. 그래놓고 외부인 출입 금지하면서 3년여 동안 그 펜션을 뜯지도 않고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좋아요. 저희가 저희 동생한테 그 길을 막았다고 하면서 이 법정이 시작됐거든요. 저희는 길도 막지도 않고 저희 길을 훼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어떻게 무슨 서류를 냈는지 이 서류가 수십여 건이 법원에 들어가고 저희 동생이 이걸 판결을 맞았는데 아니 시청에서는 돌 허가도 없이 길 허가도 없이 어떻게 펜션 11채를 짓게 허가를 내주고 저희 아버님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자결을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지금 이 법원 앞에 와서 떠들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 일로 인해서 허구한 날 그 펜션업자가 하루에도 경찰한테 고소고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세 번은 기본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지셔서 지금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6년여 동안 투병 중이고 지금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러고 그것도 모질라서 저희 동생이 길을 막았다고 하면서 하루에 50만 원씩 824일을 일을 못했다고 물어달라고 하면서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저희 동생이 가처분 결정을 받은 걸로 인해서 어느 행위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런 법으로 왔다니 때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왔습니다. 그러고 그 여자가 하는 얘기는 저희 집이 이게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여 년 동안 20여 년 전에 우리 동생이 한명희가 일부러 국가의 소유지의 땅에다 집을 지어서 길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관계자분들은 저희 하소연 좀 들어주시고 저희가 서류 제출할 테니까 그것 좀 꼼꼼히 살펴주세요.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죄송해요. 전 말이 떨리고 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더위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법에 호소합니다. 4대가 살고 있고 75년째 살고 있던 거주민이 12년도에 들어온 펜션 업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길도 없는 오솔길에 어떻게 90cm가 되는 길에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산시청 환경과에서는 길이 없으면 사람은 다닐 수 있으니까 헬리콥터를 이용하든지 비행기를 이용하든지 건축하는 것은 개발 행위이므로 논산시청에서는 개발 허가를 냈습니다. 도로도 확보하지 않고 마을 오솔길 소하천의 징검다리 대신 놓인 작은 도로에는 포토 같은 작은 승용차만 다닐 수 있고
농사에 이용하는 소달구지가 없어지는 대신에 경운기 트랙터가 다니는 길에 25.5톤 차가 탕떼기로 수없이 흙먼지에 덮개도 덮지 않고 마을길을 뒤엎고 있습니다. 어떤 주무관청에서 어떻게 허가를 받고 펜션업자가 그곳에 무단으로 11채의 집을 졌는지 공사 개판도 없고 공사 시행처도 없고 중공검사 받은 필증도 없고 세상에 마을 물 식수는 대둔산 청정적 이급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지 수질에서 냄새가 나서 마실 물조차 없이 마을 주민들은 고갈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는 대형 펜션 단시 100여 채를 지으려고 펜션 업자는 요즘도 매일 탕뜨기로 25톤 덤프를 마을 앞을 질주하듯이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일은 이 여자는 공사장에서 쓰는 자갈, 꽃자갈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암석이 부서진 자갈가를 갖다가 마을 오솔길에 전체를 피워가지고 결국 피해를 입은 한 명이는 57평여 남짓되는 논에 자갈이 굴러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쳤습니다. 3m도 못되게 친 내 집 논의 펜스가 어떻게 해서 불법 도로 통행 방해죄 형립되는지 논산 지원에 계시는 판검사님 똑똑히 주무시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분통해서 비록 배움이 짧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어떻게 한 일가를 이렇게 편법적인 판결로 인해서 4억 1,200만 원에 824일 통행 방해죄라는 명목의 죄를 씌워가지고 강제로 철거해서 내보내려는지 이제 강제 경명 집행은 8월 13일 8월 15일은 대법원 판결이 남과 동시에 4대가 살던 일가는 계단의 붙집을 둘러매고 떠나야 되게 생겼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아무리 배움이 짧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가진 것 없는 농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권력 앞에 속전없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고 논산 지방이 썩었는데 어떻게 이유 없음에 판결문을 내가지고 심지어는 마을 이장이 되어서 그 여인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자행하면서도 논산시청에서는 수없이 덮어주기 방식으로 이 일을 무마합니다. 거기 놓고 가세요.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불법 쓰레기 26포대를 마을 주민이 신고해서 캐냈어도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건축 폐기물이 땅에 들어가면 썩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놓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과연 올바른 행정과 법치가 성립되겠습니까? 저는 그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23년을 넘게 그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움이 없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한국의 맞춤법이 틀려서 법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한 명의 군을 이용해서 법을 잘 알고 권모술수에 능한 그 여인은 관청을 등에 업고 지방법원에서 승소, 고등법원에서 승소, 대법원까지 항고하면서 한 가족을 철저히 몰락시키는지 너무나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도 헐벗고 헐저리면서 농촌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며 풀 한 폭이라도 아끼는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는 6년째 병 한 폭에 못 씻고 콩 한 톨을 못 씹으면서 잡초가 오고 있는 자신의 땅을 하염없이 가슴 아프게 지켜보겠다고, 자기의 눈에 농사 아프게 심어보겠다고 애써친 것이 어떻게 도로 교통 방해죄가 성립되어서 하루 50만 원씩 일을 못한 위약금을 824일 논산 지방 강경 지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펜션업자의 소원을 들어주고 824일 동안 공사 못한 지원금을 4억 1,200만 원을 부여하는지, 여러분이 정말 초등학교나 정상으로 나온 변호사 판사입니까? 어떻게 477만 천원 땅에 벌금
보니 이제 실감이 납니다. 어떻게 땅값은 477만 1,000원인데 4억 1,200만 원의 벌징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배움도 없는 그가 막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10여만 원 버는 것이 전 재산인데,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탁상 행정으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여러분 보내온 소리만 판단하고 피고와 원고를 이렇게 혼동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 땅을 7년째 빼앗기고 온갖 소름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국기지까지 자신의 땅이라고 마을 전체에 등산로도 막아버리고 진입로도 막아버리고 심지어는 조상의 산소에 성묘조차 할 수 없게 막아버리는 이 여인의 온갖 추행할 비행은 다 뒤로 덮어준 채 어떻게 피고가 패소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어서 고등법원에서도 패소, 이제 대법원 판결만 심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국가가 어떤 법치를 가지고 어떤 잣대로 한 사람의 가정을 철저히 몰락시키며 죽이는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시민연대와 함께 이 진실을 규명하고자 나왔습니다.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그리고 꼼꼼히 휴지통에 처박았던 서류를 한 번 꺼내서 보십시오. 어떻게 477만 원짜리 땅이 4억 1,200만 원의 벌칙금을 부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청와대 앞에서 지나가도 대통령 차를 막아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규명할 때 들으시고, 여러분이 비록 관직에서 실수로 패소를 시킨 한 명의 군을 돌아보신다면, 요번에 어제도 등기 속달로 붙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억울한 사정들을 밝히고 파헤쳐서 이유 없음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있음의 서류를 여러분은 보시고 이 재판을 공명청대한 재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논산지원은 피해자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4대째 살고 있는 원주민을 내쫓고 구분 소유자인 도로를 좀 막았다고 해서 1일 50만 원씩 800여일 동안 4억 1,200만 원의 돈을 부과했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면은 75%가 정관예우에 의해서 유정무죄, 무전유죄에 의해서 판결이 된다고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논산지원 도착 비리에 의해서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 200여 개가 합심해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원주민을 그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논산지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가혹한 판결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영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논산지원에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판결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우리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민주화의 상징 구국실천국민연합 이주환 상임 고문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구국실천국민연합의 상임 고문 이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사법부는 이 피해자들의 피해 절규를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법부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우리 법관들의 양심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최고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은 양심을 팔아먹고 부정한 권력과 거래를 하면서 지금 많은 혐의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든 증거인멸의 사실들 숨기고 엊그제도 영장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린 그 법관들, 과연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 것인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권익의 최고 후보인 사법부가 범죄단체가 되어가지고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범죄단체의 수장에 대해서 이 나라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하부 조직 윗물이 맑아야 아는 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부 조직의 모든 가수인들은 그 범죄 조직의 하수인과 부역자가 되어서 수종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데 아예 실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양심 회복을 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 되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좀 회개하고 반성하고 해서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게 논산 제법에서 물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지금 현재까지 그런 썩어 빠진 정신들과 처음에 우리가 법관이 되겠다고 검사 판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고시를 파스하고 사법고시를 파스하고 했을 때는 정말로 존경과 선명의 눈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엘리트 노릇을 하겠구나 하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소위 자기 편익을 위해서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1984년도에 132명이 이 나라를 다시 개혁해보겠다고 부정한 권력에 맞서서 민주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때 옷을 바로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냐? 50년, 40년, 50년을 투쟁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다 했는데 아직도 그런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법과 양심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서 앞으로는 정말로 공복자들이 국가와 민족의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정의는 경찰, 검찰,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법부는 가진 자를 대변하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자를 길바닥으로 내 동댕이 치는데 앞장을 세워왔습니다. 이 한명희 사건을 보더라도 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4대째 살고 있는 한명희 그 가족을 저들에게 내 동댕이 치는데 앞장선 논산시청, 검찰, 논산지원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논산 지원은 그 누구보다도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을 피해자를 길바닥으로 동댕이 치는데 앞장섰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행동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자는 공범관계라고 했습니다. 4대째 원주민을 쫓아내고 펜션업자에게 대변자로 돌변한 의혹이 있는 논산 지원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구국실천 국민연합과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예의주시 할 것입니다. 다음 순서는 적폐청산 1인자이신 구국실천국민연합 상임대표이신 연금 대표님께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국가는 부패 판사, 부패 검사의 부정한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 누가 이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라. 대대로 평화롭게 살던 한 가정이 아버지는 자살하고 어머니는 시골인간이 되었으며 자식은 암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하라. 충남 논산시 벌공명 검찰이 한 명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로서 헌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왜 날벼락인가? 남의 땅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무단 점거하고 도로로 사용한 것은 죄가 되지 않고 내 땅 경계를 표시하라고 펜스 3m 친 곳에 통행 방해로 벌금 200만원, 300만원 부과하더니 이제는 4억 1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란 말인가? 판사의 잘못된 엉터리 판단은 한순간이지만 다른 피해자는 자살하고 식물인간이 되며 전과를 내고 스트레스로 암까지 걸려 한 가족을 철저히 붕괴시켰다. 사법부 검찰은 개혁하라.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지고 사람의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며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이는 묻지마 범죄가 우리 사회에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도덕과 윤리는 실종되고 원칙과 상식이 파괴되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정의를 찾을 수가 없고 돈과 백만 있으면 어떤 범죄도 죄가 되지 않는 무법천지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비상식적으로 변해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게 된 것은 불법과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판사 검사들 때문이다. 판사 검사들이 학연, 지연, 인맥으로 연결된 변호사들과 결탁해 법의 집행권을 악용하여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고 범죄를 무마시켜주며 범죄 수익을 나눠먹는 도적 강도짓을 법원 검찰 안에서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아이 참 그거 누구 또 미치겠네. 그걸 이렇게 우리 사회가 비상식적으로 변해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게 된 것은 불법과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판사 검사들 때문이다. 판사 검사들이 학연, 지연, 인맥으로 연결된 변호사들과 결탁해 법의 집행 권한을 악용하여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고 범죄를 무마시켜주며 범죄 수익을 나눠먹는 도적 강도를 법원 검찰 안에서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검사가 부정재판 부정수사를 하여 부정한 돈을 탐한다면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부당한 공권력의 재산을 강탈당하고 피눈물을 흘렸겠는가. 부패 판사, 부패 검사는 법의 집행권을 악용해 선량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더럽고 파렴치한 짓을 멈춰라. 어떻게 국가의 법이 그대들 판사, 검사들의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 전략되고 법원, 검찰이 그대들만의 돈벌이 놀이터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그대들에게 부정재판, 부정수사의 권리를 주었고 대한민국 어느 법조항의 판사, 검사가 사건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판을 엉터리로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강탈해도 된다고 했단 말인가? 법이 그대들만의 재산이고 그대들만의 사유물이란 말인가? 법은 검찰이 국민을 볼모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재물을 축제하는 장소이고 재판 수사가 부정 재물을 챙기는 도구란 말인가? 부정재판, 부정수사로 가정이 파괴되고 재산을 강탈당한 국민들의 억울함과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한 명의 가족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으나 지금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공권력이 모두 동원되어 한 명의 가족을 붕괴시키고 있다 한다. 왜? 누가 무슨 이유로 오랜 세월을 대대로 평화롭게 살던 한 명의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가? 언제부터 수십만 병의 국유지가 마음대로 훼손되어 펜션이 세워지고 그 펜션을 짓는다는 이유로 남의 가족을 철저히 파괴도 된다는 말인가? 내 땅 경계를 세우려고 펜스를 쳤더니 통행 방해로 조사받고 벌금 내고 갑자기 전과자 되고 4억 1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남의 땅을 마구 침범해 도로로 사용한 것은 죄가 없고 내 땅에 펜스 친 것은 통행 방해로 4억 1200만 원을 배상하라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비정상적 판단을 한단 말인가?
펜션업자에게 취급하라 명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헛간 창고 처마 모서리 부분에 슬레이트판 재질의 마감재 및 나무 판자를 덧대어 통행로 위로 튀어나가게 설치하고 통행로 지상에는 돌, 대형 폐기물, 타이어, 생활 쓰레기 등의 방해물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했단다. 설사 위와 같은 방해물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했다 해도 펜션업자는 대수단자락의 펜션 연활동을 완공하였다. 원주민 한 명이가 펜션을 묻히게 할 정도로 방해를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4억 1200만 원을 배상 집행하라고 할 수 있고 판사가 방해물이라고 한 위 물건들이 과연 통행 방해가 될 수 있었는지 방해가 됐다면 어떻게 펜션을 완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통령과 정부,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엉터리 재판 수사를 하는 판사, 검사를 사법부, 검찰에서 퇴출시켜 국민의 정신병자 같은 판단에 대책 없이 당하지 않도록 해라. 부패 판사, 부패 검사, 너희들의 탐욕으로 나라의 부정패와 범죄가 넘쳐 정의는 사라지고 도덕, 윤리, 상식, 원칙까지 파괴되어 사람의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 사회 경험도 없이 법전이라 하여 수많은 특혜를 국민에게 받으면서도 고마움도 모르고 재판과 수사까지 거짓으로하여 재물만 챙기는 부패 판사, 부패 검사, 너희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이고 짐승일 뿐이다. 사람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그 삶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잠시 머물렀다가는 인생을 더럽고 파렴치한 짓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범죄와 가난의 고통으로 몰아가지 마라. 미완성 인간으로 태어나 완성된 인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의 숙명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사람으로 왔으면 사람으로 돌아가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부패 판사, 부패 검사에게 명한다. 사법부, 검찰의 존엄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훌륭한 판사, 검사님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사법부, 검찰에서 떠나라. 열심히 상업에 종사하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 피와 땀의 대가를 착취하지 말고 사법부, 검찰에서 떠나라. 대통령과 국회는 사법부, 검찰을 개혁하라.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는데 어떻게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고 법의 집행을 돈과 청탁에 팔아먹는데 어떻게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 범죄가 척결될 수 있단 말인가? 재판 수사를 엉터리로 해 재물을 챙기는 자들을 왜 대통령과 국회는 사법부, 검찰의 반치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게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말을 하루에 날벼락을 맞은 한 명의 가족의 사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국실천 국민연합 소속 시민사회단체 및 민족단체들도 한 명의 사건의 진상을 규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6일 구국실천 국민연합 회원일동. 감사합니다. 예, 검찰과 사법부가 바로 서야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명이 사건을 보자도 4대째 살고 있는
50만 원씩 824일 4억 1,200만 원에 돈을 부과한 행위는 어떻게 그 판사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주민을 사형 선고가 내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국 실천국민연합과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서 한 명이 피해자님의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에 하나 불법과 탈법이 발견되면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국민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러 들어온 돈이 박힌 돈을 뺀데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를 대변하고 정관예우에 의한 판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예의주시하고 끝까지 한 명이 피해자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논산지원 기자회견을 이 자리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집회 장소에서 정식적으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님과 또 서울에서 한 명이 피해자님의 사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 생각하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피해자님과 그리고 많은 원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지역에 계신 사무실 사장님들에게 잠시나마 소란을 피워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